네, 먼저 뉴스엔조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셨는데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염한섭을 가짜뉴스 유포자로 표현한 뉴스엔조이 기사들에 대해서 당장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표현한 부분을 삭제할 것이 판결이 됐고, 그리고 저에게는 손해배상 500만 원을 뉴스엔조이가 염한섭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만약 가짜뉴스 유포자라는 표현을 고의적으로 삭제를 안 할 때는 하루당 30만 원씩 추가로 제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입니다. 네.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뉴센조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개인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과연 누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상 이 시대에는 동성애자들이 혐오를 받는 시대가 아니고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혐오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범죄 행위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엔조이가 반동성애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비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판결로 인해서 향후 그런 주장은 절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판결에서는 뉴스엔조이의 그간 행동들이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었다라고 판결문이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언론의 기능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스엔조이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성애 옹호 기사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 또한 판결문에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공격적인 표현은 즉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등의 표현이죠. 이런 혐오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 즉 염한섭이죠. 염한섭을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 찍어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이게 뉴스엔조이가 그간 노렸던 결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동성애 반대견을 가진 특정 개인들을 가짜뉴스 유포자 등의 혐오적인 표현을 씌워서 사실상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고 싶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가 되게 되면 당연히 동성애 찬성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죠. 아마 이런 의도를 가지고, 또 이들의 이런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뉴센조이도 반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장합동, 고신, 합신 등 주요 교단들이 유스엔조의 반기독교성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반동성애 사역자들도 유스엔조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반동성애 진영의 진정한 힘은 저희는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고 느슨한 연대 혹은 넓은 연대를 형성하면서 각각 개인들이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반동성애 운동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동성애 사역자들이 공동으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치 단결해서 나간다기보다는 각각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아마 반동성 사역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뉴스엔조이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회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뉴스엔조이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문제성을 인식한 개개인의 반동성의 사역자들이 계속 뉴스엔조이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뭔가 바른 길을
찾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판결이 또 한 번 그런 흐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만일 뉴스앤조이가 표현한 사례가 있다면 무조건 재판하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소송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분들만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시면은 뉴스앤조이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질문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